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한국과는 달리 여러 복잡한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 외에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도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인 랜드 타이틀 트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의신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는 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꿈일 텐데 사실 미국에서 부동산은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한국하고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타이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타이틀이라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부동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단어이긴 한데 네네.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그 타이틀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명의를 갖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그랜디드 셀러가 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그랜디드라는 걸 줘서 명의를 이제 새로운 주인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하는 서류가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지금 현재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매를 통하지 않고 뭐 간단하게 자기 형제나 자녀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매매가 아닌 그냥 명의를 이전하는 데 많이 쓰는 퀵클레임 디드라는 게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디드라는 얘기도 많이 쓰기도 하고 네네. 타이틀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긴 하는데 디드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deed of trust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은행에 융자를 하고 담보를 잡으면 은행에서 그 담보를 잡는 서류를 deed of trust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deed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rand deed도 있고 quitclaim deed도 있고 deed of trust도 있고 네. 반면에 그 grand deed나 quitclaim deed는 소유권에 대한 deed고 네. deed of trust는 담보를 잡은 은행이 원하는 서류가 등기된 걸 deed of trust라고 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타이틀 하면 한국말로 명의를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뭐 여러분들이 집을 매매하고 부동산을 커머셜이나 레지덴셜이나 구매했을 때 네. 많이 듣는 타이틀 인슈런스. 그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맨 처음에 그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면 네. 그 땅과 뭐 집의 어떤 명의가 계속 이제 연결돼서 그 사람한테 넘어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체인 오브 타이틀이라고 해서 네네. 처음서부터 계속 제대로 법적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제대로 다 넘어왔는지 혹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제3자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왔는지 그래서 100%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네. 명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걸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하죠. 네네. 예. 그래서 부동산 매매할 때 그 디드랑 타이틀 인슈런스 이렇게 뭐 그렇죠. 준비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부동산 그 매매 과정에서 차이점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한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오늘의 주제인 이 랜드 타이틀 트러스트 일단 단어부터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 또 부동산법 전문이시기 때문에 네네. 저희한테 많은 정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랜드 타이틀 트러스트가 뭔가요? 그렇죠. 이제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네. 여기서 얘기하는 렌탈을 트러스트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계몽이 되셔서 트러스트가 뭐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다 들어보시고 맞아요. 대부분의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우리가 얘기하는 리빙 트러스트를 아마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리빙 트러스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렌탈 트러스트하고 어떤 차이점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일 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렌탈 트러스트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만 관련돼서 하는 트러스트가 이제 렌탈 트러스트고 네네.
리빙 트러스트라고 한다면 어떤 개인이나 또 부부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과 또는 동산, 뭐 현찰이나 은행 어카운트 이런 걸 다 포함하고 네. 또한 리빙 트러스트는 그 건강에 대한 관리, 재산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한 게 이제 리빙 트러스트고요. 네. 렌탈을 트러스트라면 그 일부에 해당되는 네. 부동산의 어떤 소유권만 하는 트러스트가 렌탈 트러스트거든요. 아. 그래서 또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라고 한다면 보통 부부끼리나 아니면 뭐 그 개인 혼자가 셋업하는 게 리빙 트러스트고 네. 렌탈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컨셉으로 네. 부동산 하나에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렌탈 트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예, 그러면 과연 왜 렌탈 트러스트를 써서 많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좋겠냐? 네,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투자자 중에 예를 들어서 투자자는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다 10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다면 네. 이분들이 10분의 1씩 개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나중에 부동산을 이제 매매할 때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투자자 각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떤 채권자가 그 사람을 상대로 어떤 린이 걸렸다고 한다면 거기 린이 걸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네, 네. 린이라는 거는 뭐 소송에서 진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어떠한 뭐 담보 실청을 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9명이 나중에 매매하거나 어떤 때 부동산 전체를 팔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한 명 때문에. 한 명 때문에. 네. 예, 그렇지만 이거를 렌탈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ABC 렌탈 트러스트라고 한다면 네. 그 각자 투자자의 이름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 이름이 안 보여요. 이름이 전혀 안 나고 이거는 그냥 트러스 이름만 나오죠. 네. 그래서 트러스의 어떤 서류를 보면 그 서류에 수혜자가 뭐 10명의 수혜자 이름들이 10분의 1씩 소유한다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근데 그 서류는 그 트러스를 셋업한 10명만 갖고 있는 서류지 네. 이게 어떤 퍼블릭 레코드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 누가 몇 퍼센트를 소유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보여주지 않고는. 네. 예, 그런 이제 혜택이 있겠죠. 근데 원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 부동산의 소유주는 누구다. 딱 서류 떼면 이름이 딱 나오는 게 그렇죠.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그냥 어떤 트러스트가 갖고 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를 떼어보면 예를 들면 내가 ABC 트러스트라고 한다면 네. ABC 트러스트라고만 뜨지 소유자가 누구라는 건 전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뭐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분인데 네, 네. 이 부동산을 이 미국에서 소유하고 싶은데 네.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 렌탈 트러스를 만들어서 네. 명의는 그 트러스 이름만 나와 있지 이분의 개인 이름은 전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트러스트 그 서류에 보면 거기 누구 소유라고 하고 나와 있긴 한데 네. 그 서류는 나하고 선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누가 소유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가 렌탈 트러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이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라는 걸 나타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랜드 타이틀 트러스트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내 재산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 명의는 그냥 예를 들어서 ABC 렌탈 트러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거기에 관련된 트러스와 관련된 서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하고 손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누구냐,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일 수도 있고, 네. 뭐 2명일 수도 있고, 그 소유자는 뭐 본인들하고 변호사만 알지 누구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트러스트에서 그렇게 수혜자라는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 수혜자가 그러면 그 트러스트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퍼레이션이 있잖아요. ABC 코퍼레이션인데 그 ABC 코퍼레이션의 서류를 보기 전에는 네. 누가 주주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네.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러면 실소유권자는 사실 이름이 숨겨져 있는데 원래 트러스트라고 하면 그 관리해 주는 사람이 또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하는 사람은 뭐 제3자 이름을 써도 되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변호사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계사님 이름 쓸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본인이 뭐 어떤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그냥 써서 네. 트러스티 관리하는 사람 이름으로만 내세우면 되는 거고. 아, 그럼 예. 만약에 내가 이 부동산 뭐 파는데 내 이름이 역시 드러나고 싶지 않다. 그럼 그 관리자 보내서 뭐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을 그렇죠. 다 시키는 그렇죠. 건가요? 예. 결국은 아,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는 네. 그 트러스트의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나타내야지만 이제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수혜자가 사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매매할 때만 본인이 그냥 사인해서 넘기는 거고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실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 렌탈을 트러스트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물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부동산을 내 형제 자매한테 이제 명의를 넘겨줘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들이 쓰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퀵클레임 디드라는 서류를 통해서 네. 명의 이전을 하고 그 서류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에 등록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카운티 등기소와 연결돼 있는 부동산 재산세를 계산하는 어세서스 오피스라고 하죠. 네. 거기서 보면 지금 이원석이 자기 형제한테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서류를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뭐냐면 카운티 텍스 어세서 오피스에서 이원석이 옛날에 10년 전에 부동산을 샀을 때는 100만 불이었어요. 네. 그래서 100만 불에 의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는데 퀵클레임 디드가 온 거 보니까 자기 형제한테 명의를 넘긴다. 근데 지금 이 100만 불짜리가 200만 불이 됐단 말이죠. 그럼 재산세가 다시 100만 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매매한 게 아니지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명의를 본인 부모와 자식끼리는 그게 해도 재산세가 어서시가 안 되는데 네. 그 이외에는 리빙 트러스트나 네. 그 이외에는 다 부동산 재산세가 리어세스가 되기 때문에 네. 200만 불에 대한 명의 이전으로 해서 재산세가 리어세스에서 재산세가 2배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형제들끼리 재산을 그렇게 주고받을 때는 그렇죠. 현재 시세에 맞춰서 그렇죠. 재산세를 내는군요. 형제할 때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고 네. 부모와 자식 간이거나 리빙 트러스트가 아닐 경우에는 네. 재산세가 다시 리어세스가 되거든요. 아, 다 현재 시세에 그렇죠. 맞춰서 내야 그렇죠.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렌탈을 트러스를 이용해서 형제한테 명의로 옮길 때는 그 ABC 렌탈을 트러스는 이름은 그대로 있고 네. 등기소에 갈 필요도 없고 그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이원석이 100% 수혜자라고 한다면 네. 그 수혜자가 나의 어떤 모든 소유권을 내 형제한테 어사인을 합니다 해서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그 서류를 통해서 공증을 하고 네. 해서 내 형제한테 넘기면 명의는 넘어간 거죠. 하지만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트러스트 안에서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등기소 갈 필요 없는 것만 없이 갈 해도 수 있죠. 이거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기도 하고 네. 거기에 따른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는 하죠. 아, 그래서 이제 명의를 누가 소유했는지 네.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는데 그 미스터 김이 소유했는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고 네. 또 미스터 김이 미스터 팍한테 소유를 넘겼다 하더라도 등기소에 가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어사이먼트 하는 서류를 통해서 넘겨줬다 하면 그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나타내지 않으면. 이름이 또 안 드러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새로 넘어간 사람의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고 네. 네. 그걸 다 트러스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산세도 예전의 시세로 그렇죠. 적용해서 재산세를. 왜냐하면 등기소에 서류가 가서 네. 텍스 어세서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재산세가 리어세스 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재산을 이렇게 주거나 할 때 굉장히 이 랜드 타이틀 트러스트가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매매를 해도 네.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팔 때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원래 유산 상속할 때 트러스트 만드는 이유가 나중에 그 프로베이트 상속 법원 안 가려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리빙 트러스트나 렌탈 트러스트나 공통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어떻게 트러스트를 하면 왜 이혼 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개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시면 네. 언젠가는 개인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럼 돌아가신 분이 명의 이전하라고 공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트러스를 통해서 가고 네. 죄송합니다. 유언 재판 통을 하지만 여기는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 게 개인 이름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실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게 아니라 네네. 영구적으로 킵할 수 있는 트러스트 이름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트러스 안에서 수혜자가 바뀌는 것뿐이지 네. 그 트러스 자체가 그 트러스를 소유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트러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이게 콜포레이션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에 네. 그 주식회사의 어떤 주주들만 명의만 바뀌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개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했을 때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유언 재판소에 가서 거기에 따라서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의해서 유언이 없다면 유언이 없는 대로 캘리포니아의 프로베 코드에 의해서 네. 재산을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콜포레이션이 영원히 죽지는 않으니까 누가 네. 관리만 하고 하는 게 있다면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유언 재판을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언 재판을 안 가서라도 명의가 충분히 옮겨지게 될 수 있으니까. 아, 또 장점이네요. 그렇죠. 아, 프로베이스 안 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트러스트의 한 일종이다 보니까 이 랜드 트러스트 안에 어떤 내가 누구한테 이 부동산을 주겠다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그대로 또 돌아가신 이후에 뭐 그렇게 줄 할 수도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렌탈 트러스일 경우에는 네. 뭐 누구한테 앞으로 누구한테 주겠다고 하는 걸 하시려면 가능하면 리빙 트러스 하시는 게 좋고 아, 네. 그냥 명의를 살아 있을 때 본인이 넘기시려고 할 때는 이제 네. 렌탈을 트러스하는 게 좋고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게 부동산이 여러 명이 소유할 때 이 랜드 타이틀 트러스트를 갖고 있으면은 또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점이 또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중에 어느 분이 뭐 린이 걸린 게 있어서 네, 부동산이 그 사람 개인이 10분의 1씩 이렇게 소유한다면 그 사람이 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린이 걸리게 되면 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매매할 때 그 린이 해결되지 않으면 네, 매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이 10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그분들이 채권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소유주는 등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100명이면 100명의 투자자들 중에 어느 누가 어떤 클레임에 대한 채권자 같은 클레임이 있다 하더라도 네, 당장 그 개인의 이름이 소유자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클레임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네.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렌탈을 추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린을 걸고 싶어도 그 사람 이름이 전혀 안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건 찾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네요. 찾지도 못하고 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진짜 돈이 많은 분들은 네, 자기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네, 누구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나 해서 그 저희들이 변호사들이 비용을 얼마 내고 이렇게 사람 찾는 거라든지 네, 네. 아니면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재산 서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저희들이 재산 서치하면 이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은 다 거기 뜨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럼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고 뭐 빚이 얼마 있고 뭐 이런 게 쭉 다 나오는데 네. 이런 트러스 이름으로 다 했다면 그 뜨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름이 매치가 안 되니까. 아, 변호사님들도 못 찾는 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아. 그 사람 이름은 없는 건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찾지 네, 못하겠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물론 꼭 채권자들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어떤 프라이버시 이유 때문에라도 네, 자기 이름을 직접 등기를 안 해놓고 하다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있는데 내가 재산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내가 어느 자녀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어느 자녀한테는 좀 덜 주고 싶다고 한다면 모든 자녀들이 내가 얼마인지 다 갖고 있다면 다 계산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라 트러스 이름을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 자녀분들이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 주면 그냥 주는 게 고마운 걸로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내 재산을 좀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팔로우업하는 example로 네, 이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 소유자가 나는 이 부동산을 꼭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그 부동산 소유자는 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예를 들면 저랑 경쟁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어떤 이유든지 돈을 아무리 내가 많이 준다면 나한테는 안 팔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러스를 셋업을 해서 네. 제3자를 내세워서 그 부동산을 사고 네. 보면 그 트러스의 수혜자는 나거든요, 결국은. 아. 그러니까 못 살 수 있는 부동산도 이런 트러스를 셋업해서 산다면 결국은 네. 자기가 본인이 살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죠.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트 디즈니에서도 네. 월트 디즈니가 직접 땅을 구매해서 이제 디즈니랜드를 빌드하기 전에 네. 왜냐하면 이런 거가 있죠. 월트 디즈니가 이 땅을 다 산다고 하면 네. 그 주위에 있는 땅 파는 사람들이 다 가격을 엄청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월트 디즈니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트러스를 셋업해서 다 사면 아. 정상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개발 계획이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네. 근데 누가 이거 개발할 것이다 알려지면 안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럴 때도 이 렌트 타이틀 트러스트를 따로따로 쓰는 렌처스를 거군요. 여러 개 만들어서 따로따로 사는 식으로 해서 네. 산다면 굳이 이렇게 큰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렌트 타이틀 트러스트 얘기를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좀 나의 재산을 숨겨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네. 내 재산을 숨기는 용으로 사용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요. 여러 이유가 꼭 그것만 물론 이제 그게 한 가지 혜택이긴 하지만 네. 그거 아니고도 여러 가지 혜택이 지금 제가 어떤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그 이외에 또 많은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냥 네. 형제 자매 간에 이 부동산 주고받고 이런 과정에서도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트러스트잖아요. 이게 좋은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어떤 상담 문의가 들어온 분이 계신데 네. 상황을 들어보니까 부동산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에 한 분이 뭐 그 정부에서 받는 어떤 혜택 이게 나타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못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영주권이 없고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또 드러나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뭐 복잡한 얘기를 굉장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얘기를 들으면 이분은 렌탈 트러스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소유한 다음에 네. 거기 수혜자 이름을 그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이름으로 하고 또 영주권 없는 사람을 하고 뭐 이래도 제가 보기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말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일반 그냥 분들도 네. 만약에 나는 집 한 채 뭐 갖고 있는데 이렇게 거창한 걸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 이 이름을 또 숨겨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렌트 타이틀 트러스트를 만들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 분들이 채권자들 어떤 클레임을 생각하셔서 뭐 아들한테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두 네. 가지 방법을 많이 하세요. 제 네. 손님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소송할 것 같은 분위기에 딱 돼서 네.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면 안 되겠다고 하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한테 그냥 퀵클레임대로 해서 빨리. 명의를 그냥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등기소에 가보면 퀵클레임대로 아빠가 아들한테 준다 그러고 무상으로 넘겨준다 뭐 이런 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한다고 얘기하나? 그런 방법만 쓰시는 게 한 가지고 네. 또 한 가지는 빚을 지지도 않았는데 빚을 뭐 많이 진 것처럼 네. 집에다가 누구 제3자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담보 신청을 해놓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deed of trust라는 서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인데 현재 은행에 론이 50만 불이 있다면 네. 다른 50만 불을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린을 걸게 하면 재산이 말하자면 집값이 100만 불인데 은행 론 50만 불 부탁하면 또 50만 불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둘 다 제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동산을 팔고 네. 부동산을 동산으로 옮기시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동산 자꾸 옮기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뭐 제대로 누구한테 말하자면 그냥 명의를 퀵클레임드 하느니 네. 트러스식으로 셋업을 해서 채권자들이 내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면 그 부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이 서치를 했을 때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빼고 트러스 이름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네. 그냥 레귤러 서치에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도 중간에 내가 랜드 타이틀 트러스트 소유로 바꾸고 싶다. 그럼 그렇죠. 바꿀 수 하실 있는 수 거예요. 있죠. 아, 처음부터 트러스트로 꼭 사지 그렇게 할 필요는 않아도. 없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트러스트 하는 데는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은행에서 융자를 해야 된다면 네, 은행에서는 렌탈 트러스트 자체를 보고 론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만약 현찰로 다 산다면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서 만약에 은행에 융자라고 한다면 개인 이름 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트러스트 이름 옮기는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죠. 그럼 내가 트러스트 안에 넣어놓은 그 부동산은 내가 뭐 팔고 싶고 뭐 사고 싶고 할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트러스트 이름을 소유했다 나중에 내가 판다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에스크로를 오픈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 에스크로에서 끝날 때 그 수혜자가 누군지를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렌탈 트러스트를 붙이면 거기에 다 공증된 서류들 수혜자가 누구라는 게 다 나왔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냥 본인이 가서 사인만 하시고 파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랜드 타이틀 트러스트 그냥 단어만 들었을 때는 너무 생소해서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렌탈 트러스트에서 아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렌탈 트러스트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당장 적용된다기보다는 네, 또 이거 서류 이런 식의 어떤 절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인 거죠. 네, 변호사님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네. 이 렌탈트 트러스트가 있다는 거 아신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잘 네.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들으시면 네.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네. 부동산을 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방송 들으시고 또 이원석 변호사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714-634-123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이원석 변호사님께 다양한 조언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요.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